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영화감독 이모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송남이 너 박채린 소식 몰라? 박채린? 걔 너 죽어도 상관없이 쭉 잘 살걸? 나 이대로 절대 못 가. 갈 때 가더라도 박채린 인생에 기스라도 하나 내고 간다. 저 부국제에 이어서 지난 8월에 극장에서 지옥만세 보고 감독님께 무작정 저희가 섭외 메일을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우선 정말 감사드립니다. 메일 받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혹시 살짝 물어봐도 될지. 일단 저라는 사람을 인터뷰해 주신다는 것이 특히나 이렇게 저랑 세대 차이가 좀 있는 MZ세대의 분들이 영화를 보고 저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옥만세를 찍으면서 좀 같이 가닿고 싶었던 대상들에게, 관객들에게 누군가에게는 닿았구나라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 같아서 그게 오히려 더 감사한 느낌이었고 되게 열심히 알콩달콩 만드시는 이 자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유튜브가. 근데 또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뭔가 제가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컨텐츠 하나 정도의 도움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지옥만세가 첫 장편이셨잖아요. 그래서 지옥만세 개봉 이후에 GV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스크린 밖에서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에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GV를 좀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감상이 이렇게 대놓고 오가는 GV에 대해서 감독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GV 어떠셨어요? GV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확실히 영화를 막 보시고 나서 영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도 되게 많고 듣고 싶은 이야기도 되게 많고 아직 정제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요. 그리고 제가 그 단편 영화를 장편 영화를 찍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린 편인데 그 시간 동안 저에게 이제 영화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의 시간도 있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영화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라는 단편이었는데 그때 그 GV 때 만났던 관객분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엄청나게 힘을 얻은 거예요. 이게 좋은 반응이든 나쁜 반응이든 저한테 되게 이 영화 내가 만든 무언가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히 이렇게 다양한 감상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구나, 무언가를 만드는 게 이렇게 보람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이번 지옥만세 때도 그런 에너지들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사실은 저한테 다음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다음 작품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면서 감독님의 다른 인터뷰를 많이 읽어봤는데 많이 보였던 단어가 저처럼이라는 단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지옥만세의 여러 캐릭터 중에서 가장 감독님과 닮은 감독님처럼 그려진 캐릭터가 있다면 어떤 캐릭터인지. 예. 제가 그 영화 속의 캐릭터를 만들 때 제가 약간 그 심리적인 흐름이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보통 두는데요. 그래서 뭐 이전에 있었던 영화들도 거의 여자 주인공 2명이나 3명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입장에서 정반대의 성격과 또 이 성격을 해서 전반대의 인물들을 제가 생각할 때 차이가 있는 인물들을 만나게 하거나 함께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옥만세도 마찬가지로 남이와 선우가 2명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그 2명의 입장이 저에게는 둘 다 이해가 굉장히 할 수 있는 입장이었고 영화를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이 길었을 때 느꼈던 어떤 감정을 급발진의 느낌으로 담은 남이야
올해 아. 굉장히 깊은 우울로 담고 있는 선우와 함께 두 사람을 제가 맞춰놓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남이의 경우에는 훨씬 더 그 표현의 방식이 얕고 직접적이고 그 모든 걸 표현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저의 어떤 속에 있는 유치한 마음 같은 걸 다 투영해 있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생각의 늪에 빠져있는 침잠해 있는 캐릭터로서 선우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장 구조하고 싶은 저처럼의 캐릭터는 선우였던 것 같고, 또 다른 저처럼인 캐릭터인 나미가 선우와 함께 하는 것으로 두 사람 다 뭔가 조금 더 용기를 내고 그 자기 안에 있는 용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나미는 굉장히 약간 공격적으로 말을 하는 반면에 선우는 되게 많이 참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전작이었던 내가 필요하면 전화해의 캐릭터들도 영신과 우희도 약간 그렇게 반반 나뉘는 캐릭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양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지옥만세를 처음 봤을 때 저도 나미와 선우의 관계성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계속 시종일관 붙어 다니긴 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우정처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작에서도 줄곧 뭔가 복잡미묘한 여성들 간의 관계를 그려오셨는데 처음부터 여성들의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쓰신 건지 아니면 만들고 보니까 여성의 이야기였다 하셨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시나리오를 계속 작업을 이제 단편부터 해서 했을 때 남자 주인공인 시나리오도 많이 썼었어요. 그런데 영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 스스로 이거 영화로 찍고 나갈 돌진의 어떤 추진력이 좀 덜 생기는 편이고, 남자 주인공인 이야기들은 대체로 어떤 사건에 관련된 것이 좀 더 강했던 것 같고, 여성 주인공들의 영화들은 조금 더 심리적인 맥락을 제가 가지고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영화를 준비할 때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놓여진 인물에 대해서 그리면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약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싶어서 자꾸 궁금해지는 게 여성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번에 지옥만세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대놓고 아예 여자들 얘기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것도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이 계속 자꾸 뛰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막 이래도 다시 뛸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고,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저보다 세대가 어린 다른 존재들,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어린 여성 친구들, 동지들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어떤 사회적인 어떤 틀 안에서 계속 변방에 약자인 것처럼 스스로를 자꾸 주입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가장 강하다는 걸 그 친구들이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약하지만 누구보다도 끈기 있게 끈질기게 버텨낼 것이다라는 거를 이 10대 여성 주인공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영화 속에서도 계속 제일 힘들어, 죽고 싶어 하는 가장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만큼 또 씩씩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이 친구들이 보여주거든요. 근데 가장 약하게 보이는 약자들끼리의 연대에서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고, 그것을 가능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적인 주인공은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하다 보니까 지옥만세에서 다룬 뭐 학교폭력이라든지 사이비 종류라든지 자살 같은 자극적인 소재를 또 가벼운 톤으로 유쾌하게 풀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면서 혹시 감독님을 멈추게 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가 시나리오 기획 단계부터 계속 들었던 질문이 이 영화의 톤앤매너가 뭔지 모르겠어 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되게 자칫 심각한 게 당연한 상황을 계속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려고 하고, 뭔가 계속 비틀린 유머들을 계속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혹은 자살이나 그렇게 심각한 소재들에 비해서
되게 가볍게 다뤄졌다는 인상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모습조차도 약간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저의 경험에 치에 의한 건데 저한테 진짜 심각한 일인데 살짝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혹은 살짝 거리를 띄우고 보면 그 상황에 있는 제 모습이 되게 우스꽝스러워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아마 삶이지 않을까? 뭐 삶의 양면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두 개의 온도차를 계속 배치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질문이 뭐였죠? 그걸 누군가한테 납득시키는 게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내가 애초에 이런 식의 톤 앤 매너를 밝게 하는 게 패착인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그걸 만나는 뭐 스태프들 아니면은 뭐 제작을 담당하시는 저희는 카파에서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선생님들 아니면은 또 배우분들한테 일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배우분들도 아마 연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나미 같은 캐릭터는 죽고 싶어 막 하는데 그게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관객들이 볼 때는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쟤는 자살 성공 안 할 것 같은데 저게 진지한 거 맞아? 라고 의심을 사게 만들 수 있는 모든 행위인데 저는 사실 그게 진짜 같다고 생각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모습 밖에서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두렵고 그리고 누가 날 잡아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정말로 죽고 싶고 이 마음이 계속 교차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이나 다양한 톤들을 영화 하나에 섞는다는 게 되게 어려웠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정말로 오랫동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제작하기 직전까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서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촬영날 당일날 아침까지도 현장에서 계속 현장 대본으로만 뽑아내기도 하고 물론 어떻게 크게 흐름을 가야겠다라는 방향성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디테일을 계속 고민하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를 또 배우분들이랑 같이 상의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지금한테 보면서 계속 제 감상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나미가 막 발악을 하잖아요. 네. 죽고 싶다고 발악하지만 사실 죽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공존하는 상태 덕분에 오히려 이 영화가 끝까지 나미와 선우 중 누구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희망을 가지면서 봤던 것 같아서 오히려 너무 좋았는데 어려운 걸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옥만세 말고도 사실 영화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이야기의 뭔가 재미나 진가를 의심하게 되는 어렵고 고된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영화를 감독님께서 만드실 수 있었던 어떤 믿는 힘, 스스로를 믿는 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아마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저를 제일 많이 의심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저는 계속 믿지 않고 저를 계속 의심하고 회의하고 반성하고 나락에 떨어지고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무언가 하나 영화라는 작업이 하나가 이야기가 선택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될지 모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저에 대한 의심들을 계속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영화 한 편의 작업이 굉장히 이야기가 선택하고 진행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만큼 좋아하는 거여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이 의심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의 그 마지막 믿는 힘은 저기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이랑 하이파이브를 해야 해봐도 될 것 같아 이러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더더욱 하자라는 오기 같은 거나 뭔가 더 그렇게 계속되는 의심 끝에 나오는 한 줌의 긍정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출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도 이 이야기는 마지막일지도 모르지만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해서 아마도 지옥만세도 그런 과정에서 이르러서 쓰게 된 게 아닐까. 말씀해주신 바닥이랑 하이파이브 하는 게 너무 지옥만세 같아서 하이파이브 하고 나니까 이제 지옥이지만 살아갈 힘이 생기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